네, 자, 앞에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이 시간에는 옵저버 디자인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은 리니어 시스템에 물론 이제 선형 개통론 뭐 듣는 사람도 있는데 한 학기 동안 한 내용을 압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선형 개통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그 사이에 이제 선형 대수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선형 개통론에서 조금씩 배우죠.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가 이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면 한 학기를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보다는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모터 제어할 때 X가 세타와 세타 미분 두 개가 상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측정할 가능하고 Y 측정이 1,0 세타 미분.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얘가 세타가 측정 가능하다는 거죠. Y라는 건 메저먼트, 센서로 측정하는 거고, 얘는 측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센서가 없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센서를 추가하면 얘도 측정을 가능합니다. 얘 측정 가능하다면 어떻게 만드냐면 1001. 자, 이렇게 하면 Y가 세타 미분 두 개가 나옵니다. 벡터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한 개밖에 없어서 얘만 측정하겠더라고요. 뒤에 것도 측정하면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핸들링을 잘하면 벡터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얘만 측정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일반적으로 얘를 예측하려면 델타 T분의 세타 K 빼기 세타 K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미분을 구해요. 근데 얘는 앞에서도 봤지만 오차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섞이면 노이즈가 신호가 사인파도 이렇게 있으면서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 샘플하고 여기 샘플하고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미분이. 굉장히 이제 이 위험한 거죠. 이렇게 미분을 구하는. 자, 그렇게 안 구하고 얘를 가지고 이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스테이트 피드백 개념을 알면 얘도 충분히 가능하다. 앞에서 내가 정보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observability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얘를 할 때 우리가 가진 게 측정하는 정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압니다. 그 안다는 얘기가 뭘 안다는 얘기냐면 이 AB 값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안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아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요거는 실제 모터고 여기에서 내가 컴퓨터로 얘를 모사시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입력하고 여기 와 있는 거 에러를 찾아내죠. 그래서 똑같이 시뮬레이션에서 이 에러를 뽑아내 봅니다. 이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에서 이 에러를 뽑아내는데 자, 이것도 룬지쿠타로 풀면 풀리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해서 에러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하면 얘가 되느냐? PIML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입력하고 똑같이 조기 조건 주고 얘가 뽑아내서 에러를 0으로 만들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에러는 y 빼기 y hat. y는 앞에서 이와 같이 이제 풀린다 했죠. 그리고 얘도 x 초기 값을 몰라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에서 빼면은 어떻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모델을 아니까 똑같이 2의 AT에다가 초기 값의 에러로 불립니다.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스테이블하면 얘는 0으로 가죠. 그래서 초기 값의 차이가 상관없이 이거는 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가 이 에러는 0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뭔가 변하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에러가 0으로 갈까요? 과연? 안 가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이대로 가져가면 일반적으로 PIML에서 이런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에러가 절대로 0으로 안 갑니다. 그럼 모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조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원래 시스템이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앞에서 에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에러를 피드백에서 곱하기 개인 L을 한 다음에 넣었어요. 이게.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원래 있는 시스템이고, 자, 요게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앞에서 요것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피드백에서 y 빼기 y 햇 해서 L을 곱한 다음에 요걸 더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니까 이걸 식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빼면 에러가 나오죠. 에러를 계산해 보면, 자, 요 x 닷 빼기 x 햇 닷은 쓸게요. 손으로 가르친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자, 원래 있는 시스템이 x 미분은 ax 플러스 bu, x 햇 닷은 ax 햇 플러스 bu, l y 빼기 y 햇. 자, 여기서 y는 cx였고 y 햇은 cx 햇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식을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볼게요. 빼면은 x 빼기 x 햇 미분, 그 다음에 여기 빼면은 a x 빼기 x 햇. 얘는 내가 입력을 주는 거니까 이놈은 아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거가 됩니다. 그 얘는 마이너스 l, y는 c x 빼기 x 햇. 맞죠? 그래서 자, 똑같이 x 빼기 x 햇이 나와요. 얘를 에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러 미분은 a 에러 마이너스 l c 에러. 그래서 에러를 묶어내면 a 마이너스 l c 에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L을 추가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A 매트릭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스테이블 하더라도 L로 내가 A 매트릭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옵저버빌리티입니다. 앞에 컨트롤빌리티는 A 플러스 BK였고 옵저버는 A 마이너스 LC. 내가 A 매트릭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돼요. 그러면 스테이블하게 바뀌면 결국은 얘는 에러는 0으로 가게 됩니다. 에러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다? X 햇이 X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X가 지금 X1가 X2, 얘는 세타고 얘가 세타 닷이었죠. 결국 에러가 0이 간다는 얘기는 얘만 측정했는데 얘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센서 없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 그래 되느냐? 자, 컨트롤빌리티가 A 트랜스포즈 C처럼 랭크를 테스트해요. C하고 A 트랜스포즈 C로 해서 랭크가 N게 되면 completely observable하다. 즉, 요거 예제에서 C가 1, 0이죠. 그 다음 C 트랜스포즈 A 계산하면 이와 같이 랭크가 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옵저버도 폴이 있겠죠. 옵저버의 응답 특성,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자, 루트가 이렇게 마이너스 3, 요 식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근데 앞에서도 봤지만 실수값하고 홀수값하고 같이 뒀죠. 앞에 시뮬레이션도 내가 실수 홀수 같이 뒀죠. 왜 같이 두느냐? 같이 두면 제타가 0.707 돼요. 그러면은 시그마 j 오메가에서 이 라인에 근의 위치를 가집니다. 이 라인에 근의 위치를 가지면 응답 특성이 제일 아이디얼합니다. 우리가 옵티멀 최적 저기에 개인을 구하죠. 그러면 그는 무조건 이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테스트 해보면 폴의 위치를 실수값과 허수값의 크기를 같이 두면 제일 우리가 아이디얼한 응답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버슈트가 최소화되고 라이징 타임 짧아지고
그래서 라이징 타임은 요거 절대값 크기, 그 오메가 값이죠. 거기에서 결정을 된다. 자, 그래서 completely 얘는 observable하다. 그러니까 모터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얘를 한번 설계해 볼게요. A 원래 있는 L에다가 A에다가 L, L1, L2 개인 두 개입니다. 두 개. 그 다음에 C 해서 전체 구해 보니까 여기가 L1, L2 두 개 다 있죠. 그래서 얘 특성식을 구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L1과 L2를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1은 2루트 3 빼기 1, L2는 7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해서 넣으면 내가 원하는 옵저버가 이와 같이 되고, 결국은 X만 측정해도 각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X1 햇, 얘는 세타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예측할 필요 없어요, 얘는. 왜? 측정 가능하니까. 근데 얘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얘에서부터 계산되니까 얘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Y는 세타입니다. 모터의 각도. 그래서 얘 미분 방정식은 컴퓨터에서 푸는 거예요. 룬지쿠타로. 그리고 여기도 측정해서 입력 U를 이용해서 풀면은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결국은 실제하고 똑같아져. 자,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DC 모터 모델 내가 원하는 개인 앞에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쭉 해서 앞에서 요 모델이 있죠. 여기에 옵저버고, 여기는 원래 모터,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옵저버. 자, 옵저버를 구하기 위해서 Y 빼기 Y 햇 앞에 에러 구했습니다. 에러를 넣고 입력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현재 요거는 초기 값은 SS는 00 넣습니다. 얘는 원래 1,0이고 모터는. 그래서 옵저버에 대한 룬지쿠타. 모터 모델은 A 플러스 B L 곱하기 L아. 이렇게 해서 DX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요 구동을 해보기 바랍니다. 해보면 1,0이었죠. 그리고 에러가 0이었습니다. 속도가 얼마 안 지나서 얘가 에러가 0이 돼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각 속도를 내가 이걸 미분해서 구한 게 아니라 옵저버를 설계하니까 모터 속도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서 구현을 안 해요, 안 해. 이게 DC 모터 하면 다 이게 되는데, 앞에서 내가 했던 그 정형외과 쓰는 그것도 이렇게 안 해요. 어디에 쓰느냐? 뭐 굉장히 고급 기술에만 쓰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 C 코드로 여러분들 다 구현할 수 있겠죠, 지금 룬지쿠타. 그러면 칼만 필터 사실은 노이즈가 섞여서 이런 걸 하는데, 노이즈 문제 해결하는 거 또 다른 측면에서 기본적인 얘가 칼만 필터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는 미분기 형태로 됐지만 얘는 비선형 시스템에도 옵저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구조를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속도, 이건 위치가 따라가는 거고, 속도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측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드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U는 KX라 했죠? 여기 설계하는 게 U는 KX. 근데 X는 내가 사용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뭘 쓰냐? KX 햇 이렇게 써요. KX 햇 어디 있느냐? 헥스 햇이 여기 있죠. 얘를 뽑아내서 개인 K, 맞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뽑아내서 개인 K를 넣죠.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전체가 Y를 측정해서 어쩌저쩌 계산해서 U를 만들어내죠. 앞에 했던 PID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으로 했는데 출력 얘를 이용 못할 때는 얘를 뽑아내서 옵저버에서 전달함수 구하면 이런 형태로 쉽게 간략화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얘도 전달함수로 나올 거예요. 자, 식을 풀어보면 얘를 옵저버 구조죠. 여기에 라플라스 변화 쭉 하면 Y를 측정해서 A 마이너스로 할게. A 마이너스 LC 마이너스 BK 이 제어기와 옵저버를 같이 하는 두 개의 폴이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해서 개인 L을 곱해서 여기는 X 햇이 나오죠. 그래서 U는
X햇에서 K를 곱한 거죠. 그래서 K 트랜스포즈 곱하기 하면 이게 이제 저기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Y에서 전달함수를 우리가 바로 얻을 수가 있다.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옵저버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실험실에 보면 인버티드 펜들럼이 있습니다. 펜들럼에도 실제로는 각도와 각속도가 필요한데 각속도는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씁니다. 또는 미분기를 전달함수를 곱합니다. 그거 안 하고 옵저버를 설계해서 적용하면 완벽하게 제어가 잘 된다. 인버티드 펜들럼 지난 시간 시뮬레이션 했죠? 거기에 옵저버 설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얘도 결국은 선형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예요. 비선형성이 커질 때 얘를 비선형성에 맞게 변화되도록 하는 거. 자, 칼만 필터도 보면 비선형에 확장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얘도 비선형에 확장되도록 개인을 구하는 방법. 연구 가능하겠죠. 예, 똑같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PIML 이런 거 써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면 왜 에러가 0이 되느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에러가 0이 되느냐. X가 이거 풀면 X는 AX-BK 맞죠? BK X 햇. 그 다음에 X 햇 닷은 미분입니다. X 햇 닷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가 스테이블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 그러냐면 A가 있고 요거는 스테이블한 걸 알지만 얘가 오프 다이고널에 어떤 값이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자, 근데 얘를 변환을 시킬게요. X하고 X 햇 대신에 X 틸다를 정의를 합니다. X 틸다는 요 위에서 밑에 식을 뺍니다. 자,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요 식을 쓰자는 거죠. X 틸다는 에러를 쓰는 에러 닷. 그래서 다이나믹스를 그래서 이제는 상태 방정식에서 식을 잘 써야 돼요. X 미분은 AX 플러스 마이너스 BK죠. 마이너스 BK. 햇 이렇게 해주죠. 햇. X 대신 햇을 쓰고 X 에러에 대한 식은 에러다. 여기는 X 틸다라 했죠. 여기 X 틸다 X 틸다 에러 미분 같습니다. 결국 얘는 A 에러 마이너스 LC 에러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식대로 이렇게 쓰죠. 에러 마이너스 LC 됐죠?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2x2 블락 매트릭스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스테이블한지를 어떻게 아냐면 아이젠밸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거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예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이게 아이젠밸류와 이 아이젠밸류로 각각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테이블하고 얘 스테이블하면 이 전체는 스테이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는 얘 스테이블하도록 디자인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옵저버 내가 폴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X도 0으로 가고 X 틸다도 0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놈을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밸류를. 자, 모터 시스템에서 보겠습니다. 전체 정리합니다. 자, 이 모터 시스템에 자, 개인 K를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은 이와 같이 폴의 위치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한 K 설계 가능하죠. 그 다음 옵저버는 이와 같은 특성 방정식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L을 설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L과 L.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K에다가 쭉 전달함수 가고 L까지. 자, 정리하면 요거 실제로 매트랩으로 해보면 되겠죠. 해서 구하면 알파, 베타, A,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제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로 시뮬레이션 하면 자, 이렇게 피드백에서 0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레퍼런스가 있을 때를 해보면 이게 이제 아웃풋에서 피드백 제어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의 위치는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알파, 베타, A, B를 가지고 컨트롤러 옵저버 4를 가지도록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보면 이게 옵저버 게인, 컨트롤러 게인 쭉 해서 자, 이게 KX 해시죠. X가 아니고 X 해시입니다. 그 다음에 L도 여기 안에 게인이 들어갑니다. 옵저버에서. 그래서 요 에러를 가지고 컨트롤 XS를 가지고 제어를 해주면 자, 그러니까 내가 세타만 가지고 제어를 한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X가 0으로 초기 조건에서 0으로 잘 가고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1에서 0으로 아주 신속하게 잘 반영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0으로 잘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한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 인테그럴 컨트롤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컨트롤은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위치로 에러가 0이 되도록 만들고 크로즈 루프포를 -5 두 개 가지도록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래 1차 시스템에 있을 때 KP를 게인을 튜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5로. 그래서 KP만 가지고 제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레퍼런스에서 스텝 입력을 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얘를 부분 분수로 만들면 Y가 어떻게 되냐면 적분기가 원래 없으니까 출력이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KP를 조절하면 에러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분기를 하나 다른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태가 새로 하나 추가된 겁니다. 여기 상태가. 그래서 이 상태를 상태 방정식에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KP를 내가 폴의 위치를 -5로 가고 싶다 했으니까 -5로서 KP를 2로 주면 이게 더 줄어들어요. 1로 가야 되는데 5분의 1이 돼버려요. 그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적분기를 추가를 해주면 자, 적분기 상태가 이래 됩니다. xi 닷. 자, 여기 위치입니다. xi 닷은 마이너스. 자, 여기에 xi죠. xi고 xi 닷은 r 빼기 x1이죠. 그래서 xi 닷은 마이너스 x 플러스 r. 요게 상태 방정식이 추가된 적분기 넣어서. 그리고 요거 원래 있는 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 확장을 시키면 이와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용하면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앞에 KP가 있었고 KI를 내가 새로 넣습니다. KI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게인, KP는 여기에 있는 게인. 자, 두 개를 각각 설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로즈 루프를 구성해서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5에 두 개 폴이 있도록 KI, KP를 정해주면 자, 정해주면 크로즈 루프가 이와 같이 되고 얘 응답 특성을 한번 볼게요. R에서부터 얘가 0으로 결국 가면 25분의 25 돼서 결국은 출력이 1로 따라가요. 만약 이렇게 안 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K의 피드포워드 형태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R에다가 레퍼런스 게인을 바꿔줘요. 적분기 안 쓰면. 그러면 내가 1이 될 때는 에러가 0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1.5로 가고 싶다 하면 에러를 다시 튜닝해야 돼요. 매번 튜닝하는 현장에서는 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적분기를 써라. 그리고 그 게인은 이와 같이 상태를 확장시켜서 해주면 1이 아니라 3이 되더라도 에러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기를 하는 게 인테그랄 컨트롤이다. 자, 새로 구조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PI 제어에 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PID하고 지금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와 같은 상태로 바꾸고 식을 결국 풀어보면 출력은 0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홈워크입니다. 원래 주제가 뭐였냐면 앞에 있는 DC 모터 파라미터 있었죠. 외과 수술용으로 쓰는 거. 자, 여기에 상태 방정식이 있었고 여기에 PI 제어기를 확장시켰어요. 확장시킨 상태 방정식에 LQR로 게인을 구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폴 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옵티멀 게인을 내가 찾아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인을 구해주고 자,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다시 시뮬레이션 해줬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드가 있는 상태에서 PI 게인에서
적분기 모드를 추가시켜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튜닝이 어렵던 게 지금 어떻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뀌었죠. 자, 수업 시작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튜닝을 할 수 있을까? 자, 지금 피드백, 옵저버 설계까지 해서 인테그럴 컨트롤러 효과적으로 나오는 걸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오죠. PID로 튜닝하면 이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뮬레이션 해서 여러분들이 DC 모터를 요거는 그대로 하면 시뮬레이션 돼요. 그래서 숙제는 뭐냐? DC 모터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어떤 시스템을 모델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인테그럴 컨트롤러 해서 스위칭하는 어떤 문제를 영어로 보내면 된다. 새로운 모델에 적용하면 A, 그냥 분석만 하면 B, 시뮬레이션 결과만 해석하면 C. 평가 기준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